이번에는 기능론에 이어서 갈등론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7쪽에서 갈등론의 내용을 잘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을 이론적 토대로 한다라고 배웠었는데, 갈등론은 이 사회 유기체설과는 다르게 계급투쟁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 토대로 하고요. 이 계급투쟁론을 얘기한 대표적인 사회학자를 마르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크스는 역사적으로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있었는데요. 이 계급은 과연 어떤 계급을 얘기를 하냐. 근대 이후로 넘어와서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 마르크스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계급이 존재한다라고 보았어요. 첫 번째 계급은 자본가 계급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부르주아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계급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산자 계급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또 이 사람들은 수많은 자본과 권력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계급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자본가 계급, 유산자 계급, 지배계급, 부르주아와 같은 계급과 반대로 이번에는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노동자 계급이라고 바라보았고요. 이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게 되죠.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그 다음에 자산이 없는 사람들, 무산자 계급, 그 다음 또 다른 표현으로 피지배 계급으로 이분화, 양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급은 끊임없이 투쟁을 겪어 나가게 된다. 어떤 계급과 어떤 계급?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또는 유산자 계급과 무산자 계급, 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끊임없이 갈등 관계를 겪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본가 계급이나 노동자 계급은 끊임없이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착취를 하면서 많은 자본이나 노동을 얻어내려고 하겠죠. 하지만 노동자 계급은 이것의 착취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끊임없는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끊임없는 착취와 저항의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은 항상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갈등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급투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얘기를 한 것인데,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이분화되어 있고, 자본가 계급은 끊임없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려고 하고,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에 끊임없이 저항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이 내용을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계급투쟁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 사회는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이분법적으로 구성이 되고, 이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익이 합치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이 희소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의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가진 존재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의 희소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집단 간에, 즉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이 오히려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긁어내서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우리 앞서 배운 기능론에서는 사회 문제나 사회 갈등을 부정적으로 살펴봤었잖아요. 하지만 갈등론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잘못된 사회 구조나 제도를 고치게 되면 오히려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가장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론에서는 지배집단이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을 하고, 왜냐? 이 지배집단은 바로 기득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의 입장에서 사회 구성 요소와 기능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규정을 한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능론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기능을 할지 이 구성원들 간에 폭넓은 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와 차이점이 있죠. 이 갈등론에서는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갈등 역할을 누가 규정을 해? 지배집단, 기득권이 규정을 하는구나.
그리고 은밀하게 사회 구성원, 즉 피지배 집단에게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강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기능론에서는 노력에 따라서 노력, 능력, 업적, 기여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사회적 가치가 배분된다라고 하지만 갈등론에서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가정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력이나 재산, 가정 배경 등에 의해서 여러분들 뭐 금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표현들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가정 배경이 더 경제적으로 좋을수록 그 자녀들도 더 유리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더 좋은 환경에 취업을 해서 더 많은 연봉을 올리게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세대를 거쳐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계급 재생산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계급 재생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과서 17쪽 오른쪽 날개에도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줄 치시면서 계급 재생산이란 부모의 계급이 자녀의 계급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이러한 가정 배경 등에 의해서 사회적 가치가 배분이 되게 되면 계급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고 갈등론에서는 바라본다는 거죠. 하지만 기능론에서는 그렇지 않죠. 내가 아무리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능력을 가지면, 내가 많은 기여도를 발휘를 하게 되면 나는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갈등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노력이나 능력, 기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정 배경에 의해서 희소 가치가 배분되기 때문에 계급 재생산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사회 문제와 갈등 측면에서 우리 기능론에서는 이런 문제나 갈등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갈등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배 집단한테 피지배 집단이 억눌려 있어서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뿐이다. 즉 갈등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나 갈등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이런 갈등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지난 시간에. 보수라고 하는 게 보존하다, 지킬 숫자를 써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갈등론 같은 경우에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사회 구조나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론에서 사회 문제나 갈등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자. 그래서 사회 구조 자체의 전면적인 변화를 추구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론에 대한 장점 같은 경우에서는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까 선생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갈등론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가 변동하는 과정. 우리 기능론에서는 항상성을 얘기를 하면서 항상 유지, 균형, 조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갈등론에서는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갈등론이 잘 설명을 한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갈등론은 사회 구조 자체를 지나치게 이원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자본가 집단과 노동자 집단, 다른 말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등으로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본 측면이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모습이 항상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닌데 갈등을 지나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조화와 협동을 경시하게 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까지 지배 집단의 일방적인 지배와 강제와 억압이다라고 그렇게 억지로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론과 더불어 갈등론의 장점과 단점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사회유기체설,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 선생님이 설명하는 중간에 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능론과 갈등론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읽기 자료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갈등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